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식신이라는 것은, 생재를 해주는데, 생재를 해도 길하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는 일간이 왕암을 좋아하고, 식신은. 이거는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까이에 편인이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도식이다 해가지고 식신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식신은 재를 생해주니까 누구나 사람은 뭐 재물이 많길 바라잖아요. 식신은 생재를 해주기 때문에 다 사주에 있으면 좋아하는데 길신에 해당이 되는데 일주가 왕하면 특히 좋은 거고 일주가 약하면은 생재의 그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가까이에 편인이 있으면 도식이 돼가지고 식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을목이 정화가 식신이 되죠. 그 다음에 편인이면은 정해 이건 편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간목에 여기가 을목으로 해석됐다. 도식이 되려면은 편인이 여기가 병화라고 한다면은 간목이 그러면 식신이 되고 그 다음에 연에 해수가 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일하고 실은 이제 잘 맞춰지지가 않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이제 사주가 이제 해예요. 돼지띠예요. 그다음에 월간에 이제 병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월간에 병화가 들어오려면 연간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갑기합토니까 만약에 이거 갑자가 들어오면 또 안 되지. 뭐 하여튼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해수는 수생목이니까 요건 편인이 되죠. 요거는 식신이 목생화가 돼가지고 월간에 식신이 있어도 좋은데 연재 이렇게 편인이 있거나 아니면 가까이에 이렇게 뭐 간목일간이 아니더라도 가까이에 편인이 있게 된다면은 수곡화가 돼가지고 식신을 극하고 들어가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이걸 도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덕도자의 식신자. 그러니까 식신의 길성을 훔쳐간다, 빼앗아간다 하는 의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은 하나 내지 두 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가까이에서 편인이 있게 된다면 항상 수하고 화가 서로 상극이 되는 관계로 식신의 길성이 지금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오화가 된다면 요거는 상관이 되죠. 상관. 그러면은 식신이 상관이 가까이 또 있어요. 식신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상관은 상관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월간에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에 저렇게 상관이 있는 경우는 식상이 혼잡이 돼 있죠. 식신하고 상관이 같이 들어와 있죠. 사주에. 이런 것도 원래 흉하게 작동이 돼요. 이런 경우는 식신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관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주에서는 굉장히 길하게 논하지만은 상황 판단에 따라서 달리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식신이 아까 마냥 신금이 들어왔다면 병신 합수가 들어오죠. 병신 합수가 들어서 뭐로 들어와요? 인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경우는 시댁 식구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간목이 병화가 요거 식신인데
아까 여기 신금이 들어온다면은 합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간합이 들어와서 수국으로 바뀌게 되죠. 인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는 여명의 경우라면은 반드시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 크다. 예외가 없이 그런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시댁 식구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혼수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혼수가 많이 발생한다.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편인도식이에요. 그렇죠. 아, 그거는 당연히 도식이 되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식신은 물론 뭐 가까이 있으면 더 안 좋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편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좋은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간목이면은 여기 사화가 식신이 되죠. 식신은 밥그릇이니까 어떤 그 회사에 그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갖게 되거나 하는 걸 이제 식신을 놓고 판단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운하고 세운에서 뭐가 들어와요? 만약에 해소가 들어온다면 사해상충이 되죠. 이때는 직장을 잃게 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에 변동수가 생긴다. 직장을 잃게 되거나 직업에 변동수가 생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뭐 남편이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식신이 충이 들어온 대운 세운에서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회사의 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사주를 풀어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나 합이 돼서 기신으로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식신이 지금 밥그릇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식신이 두 개가 있다 한다면은 자, 여기가 갑인데 여기도 사화, 여기도 사화. 이것도 식신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식신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직업, 그 다음에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거 식신이 두 개 있는 경우는 두 개의 직업, 두 가지 직업이나 두 개의 일거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응용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식신은 아마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빨리 응용만 할 수 있으면 식신에 대한 거는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식신이 사주에 있는데 일간하고 식신이 왕하다 하면 이 사람은 예체능이구나 우선 판단해 주면 돼요. 운동선수나 예체능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식신은 주로 문장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글 쓰는 소설가, 문장가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상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상관이라는 것은 예체능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판단이 빨라요. 물론 식신도 예체능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식신은 글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소설 쓰는 거, 이런 뭐 학자들 그런 계통으로 많이 가게 되고, 상관은 순수 예술, 그 다음에 체육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사역회가 뭐였어요? 응? 여기? 사. 사가 두 개. 자, 상관은
남명에서는 조부, 조모, 외조부, 그 다음에 조카, 이렇게 이 판단을 하고, 여명에서는 요거는 자식으로 놓았는데 아들로 주로 이렇게 판단을 해줘요. 요 상관은 상에다가 플러스 관이죠. 요 관은 직업이고 직장이고 직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상관이 있으면은 직업, 직장, 직책에 해당되는 관을 극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상관이 예, 옆에 관성이 있으면 견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을 진득함치 못하게 되죠. 직장 생활을 장구히 하지 못한다. 장구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을 장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자유업종으로 해야 되겠죠. 자유업종이란 것은 뭐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술인, 예능인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많으면은 뭐 음악가나 미술가나 운동선수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는 여명에서 상관이 많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라고. 남자의 나오면 안 좋죠. 연명에서는 관성이 남편이죠. 그러면 관성을 서로 이 극하는 게 지금 상관이잖아요. 관성을 다치게 만드는 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이혼수가 높죠. 첫 번째는 이혼수가 많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늦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특성이 있냐면은 관이라는 것은 직업, 직장, 직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공무원 시험에 붙었으니까 시청에 총무과에 근무하라. 아니면 뭐 건축과에 근무하라. 명령을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요 상관이라는 것은 너는 총무과에 근무하라 해가지고 어떠면 구속을 시켜주는 거죠. 너 거기서 이탈하면 안 돼. 그러면 나라에서 월급을 안 줘. 그런데 요 상관이라는 것은 그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요렇게 된다는 거는 윗사람이 당신은 총무과 직원이니까 총무과만 있어. 당신은 건축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지 마. 뭐고 이 사람을 제재를 하는 거죠.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 압박을 상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압박받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격 자체가 교만하다. 직업, 직장, 직책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단체가 됐건 나라에서 됐건 당신은 이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혼내키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관성의 역할인데 상관이라는 거는 성격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총무과 직원이지만 나 그거 일을 하기 싫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많아요.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하고 시비 다툼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이제 상관이 있는 사주를 보았을 적에 이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거 성질을 건드리면 아주 불같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사주에 있는 애들은 남자건 여자건 성격을 잘 다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 교만하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리 판단을 잘 안 해. 상관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예수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잖아요. 응? 뭐 하루에 뭐 밥을 세 끼, 5개 먹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밥도 안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 갑자기 뭐 그림 그린다 해가지고 뭐 속리산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상관의 성격이거든. 그래서 상관은 교만하다, 자만심이 많다,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 다툼이 많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상관은 또 생제를 해줘요. 상관은 생제해준다. 가보다 하면 이게 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기미다 하면 어떻게 돼요? 화생토, 화생토. 목국토니까 이건 정자가 들어오죠. 이것도 정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상관은 생제를 해준다. 그런데 식신생제만큼은 생제를 해주는 역량이 적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신생제는 정도를 지킨다는 올바른 사업을 갖고 생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이 생제를 한다는 거는 좀 편법이 들어가 있어요. 편법이 들어가고 남을 이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 생제가 되면은 항상 생제한 물건에 대해서 시비 구설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시비 구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아까 이제 상관, 경관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서 관이 신금이 있으면 이건 정관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가보가 되면 이게 상관이 돼요. 그러면 화극금이 돼버리죠. 어떤 사람의 사주가 월간이 신금이고 일간이 간목이면 신금이 정관이 되는데, 자기 자리에 이 갑오일주로 가면 상관이 되죠. 그러면 요 상관은 신금을 극하고 되는 거죠. 그 요거를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사주에선 정관이 있으면 독후광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맡은 바 책임을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명감에 투철한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리나 바로 가까이서 상관이 있을 적에는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정관의 길성이 없어지게 된다. 반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월간에만 상관, 천간 지지 이렇게 두 개 떠 있어도. 응. 그렇지. 두가 떠 있어도 마찬가지지. 월간지가 전부 상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뭐가 있나? 무술? 무술? 무술이라 한다면 정화가 상관이 되지. 그렇죠? 여기 상관. 여기 상관. 자, 그러면은 월간지라는 것은 부모, 형제, 자매 자리예요. 그럼 저기 상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라는 것은 너는 부모고,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고, 너는 누이가 되고, 너는 여동생이 되고 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월간지에 전부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마냥 형제 자매가 뿔뿔이 흩어지거나 화목하지를 못하겠죠. 그 문제가 첫 번째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월간지가 상관인 경우는 부모 중에서 한 번 혹은 두 번이 다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싫어하죠.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찍부터 기술을 배워가지고 전기를 배우건 뭐 아니면 자동차 뭐 수리하는 걸 배우건 대학을 못 나오고, 지금은 누구든지 대학을 나오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고 뭐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공단에 가서 그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일찍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아까 식신에서 빠졌지만은, 식신이 있고 이제 포태운성에 양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의 이복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식신상관은 12포태하고 12신설하고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식신이 도화를 대동하고 있다 하면 주색풍류에 강하게 들어왔죠. 상관이 그 도화를 대동하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연관을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관대를 대동하는 경우는 일찍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명에서는 상관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자 사주를 풀어도 상관이 많다 하면 이 사람은 결혼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들으면 또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상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12윤성, 12신살기 또 이라고 상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식신상관은 일주의 기운을 설해주는 거. 식신하고 상관은 전부 다 생장을 해주는데, 식신이 생재하는 역량이 크고 상관은 생재해주는 역량이 적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요. 남자 사주에서는 병화가 식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논밭을 일구기 위해면은 옛날엔 자식이 이제 장성하면 아버지 일을 도와서 농사를 해주잖아요. 농사를 한다는 거는 재를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신은 생재해주는 힘이 강한데, 만약에 오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상관이죠. 상관? 요 상관이라는 것은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딸은 밭에 나가서 뭐 아들 자기 오빠들만큼 일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식신은 재물을 생해주는 게 역량이 크고 상관은 재물을 생해주는 역량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신은 길성이 많지만은 상관이라는 것은 흉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또 자만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남하고 다투는 그러한 성향이 많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조금 쉬었다가